네, 오늘 시그널픽에 사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지지율, 아무래도 좀 나오는 조사 중에는 좀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뭐 처음은 아니고 또 최저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20% 긍정 20%보다도 부정이 70%인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눈길이 갔는데, 저 정도면은 국정 운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한편 여러 가지 기조의 변화나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대통령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다가오는 11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그에 맞춘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뭐 인사라던가 또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조금 안 된다.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당이나 정부나 인식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텐데요. 그 방법적인 부분, 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정 간의 이견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특히나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해야 되는 보수 지지층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측면이 짙기 때문에 당정 갈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의 뭐 서두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야당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공세를 할 때 여당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야당보다 여당이 더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면 위로 계속 끌어올리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의 보호막 역할이나 완충제 역할을 했는가, 물론 뭐 나름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한 것이겠지만, 그 쓴소리라기보다는 좀 도에 지나친 비판과 집착들이 몇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뭔가 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당 지도부도 지금처럼 야당보다 더 대통령 때리기가 이 한동훈 지도부의 전략이라면 이게 과연 당정이 이 상태로 순항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꼽힌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뭐 이게 맞는 공격이라면은 뭐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를 해야 될 때는 방어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체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2달 내내 김혜경 여사 문제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 김혜경 했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레이스나 그 진보층의 인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용산에게 쓴소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쓴소리를 하고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뭔가 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차분히 보고 지켜봐야 되는데, 언론 보도 나오면 이재명 대표보다 뭐 2.5배, 3배 더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 대표가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내부 총질이 아니라 자해적 내부 총질이 아닌가. 이게 예. 과연 서로에게 득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도 영부인이 논란이었던 적은 꽤 있었던 것 같고, 뭐 영부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의원들조차도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면 좀 다니면서 드는 민심이 그래서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또 TK 지지율이 떨어진 게 좀 눈길이 갔는데, 뭐 여기는 계속 보수 텃밭, 이렇게 보수의 심장,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다 등을 돌려도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대구 경북이 부울경보다도 조금은 더 낮게 나오네요. 근데 20%대 지지율로까지 무너진 상태인데, 저 정도면 보수 민심도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좀 대통령이 나서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조금 실망한 게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감이 끝나면 11월 초에 제2부속실이 설치될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2부속실 외에도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를 하거나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할 때 아무래도 많은 언론이나 또 참여하는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낮고 진솔한 자세의 대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고민들이 대통령실 안에도 분명히 있고 저도 대통령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당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파상 공세를 야당보다 더 퍼부으면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실도 보수 민심 우호적으로 받기는 힘들 거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 다 같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많은 언론에서 공멸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사석이나 이런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나 그 당시 내밀했던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여당 내 야당을 자처했었지만 네. 이명박 정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청와대를 사사건건 흔들고 비판하고 집요하게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나 상징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줬고 그런데 여당 내 야당 하겠다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까다로운 야당이에요. 사실은. 네. 한동훈 대표의 예. 지도부가. 이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을 돌아보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을 지켰던 부분 그리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여당 내 야당 했으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 여당 내 야당이 진짜 야당보다 더 야당 같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또 문득 생각난 건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를 불렀을 때는 원탁에 앉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원탁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마주봤던 박근혜 김무성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네. 해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원탁이 아니라서 제가 좀 심기가. 여기는 네. 좀 신기한. 근데 그건 너무 테이블이죠. 유치한 이야기죠. 사우디의 예. 빈살만 왕세자 왔을 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네모난 나무 책상에서 간소하게 생수 한 병 떠놓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와 사우디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테이블 모양이 중요한 네. 건 아니다. 역대급으로 사우디와 지금 가까운 정부라고 평가를 받는데 저는 네. 그런 부분은 좀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심지어 그때는 아시겠지만 18대 총선에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 학살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국정 운영에 선을 넘는 일은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임기 막바지 가서 예. 소위 말하는 차별하는 것이 좀 도드라지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차별화를 용인하는 자연스러운 아주 정교한 상황이 맞물려 돌아갔는데 지금은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차별화나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이 너무 투박하고 우악스러워요.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경북 지역의 어떤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이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비호감도 1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비호감도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가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호감도 1위가 나오느냐? 이거는 야당 지지자들이 비호감이다라고 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이 그냥 갈라져서 예를 들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 자체가 그냥 더 이상 정치에 지금 내가 많이들 예, 정치에 마음을 주고 싶지 관심을 않다. 안 두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나 예. 시청률 이 시사 방송에 네. 시청률도 많이 떨어진 추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지금 뭐 댓글로도 봐도 서로 약간 이제 비판하시는 댓글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의견이 엇갈려요. 이 어떤 지지층의 어떤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여당 야당 지지층보다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소위 말하는 친한 친윤 지지층의 어떤 적대적 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온도가 더 높아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결국 톤 다운 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정치 지도자들인데 네. 지금 그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간다면 뭐 대통령도 계속 힘들 것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대표 나름대로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부정 비호감 1위가 계속 유지되면 네.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이 선수로는 대선 못하겠다는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부정평가 이후 1위로 여전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 한 얘기는 1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로 중요한 선거 2건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이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막 불거질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로 계속 민주당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 안에는 조금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비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비교는 잘못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관련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고 네. 이제 1심의 유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명백한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범죄 혐의들인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 여론이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또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네.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무혐의로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함께 법적인 부분은 무혐의다라고 방어를 하면서 그러나 국민 여론에 맞게 이런 액션도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동일한 것 수준으로 여겨버리니까 여당 내부에서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미스이고 국민들에게 전혀 비교될 사안이 아닌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널리 막 심각하게 알리는 그런 부정적 나팔수 역할을 여당 지도부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요구하고 액션을 용산에 바라더라도 그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도가 하나 주말에 나온 게 있었는데 친윤계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의 서면 사과를 제안했다. 이게 한 매체의 보도였는데 또 오늘 또 다른 친윤계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서면 사과 얘기는 뭐 실제로 나온 뭐 그런 상황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 경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뭐 친윤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인사들이 대통령께 여러 조언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조언 해놓고 내가 이렇게 조언했다라고 막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면 그래버리면 실제로 뭔가 뭐 제안이 들어간 것처럼 되니까. 근데 예. 아마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 추이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저 만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의원들과 교류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의견이 전해지는 거지. 이 친윤계라는 그룹이 뭐 자체적으로 하나의 단일된 네. 제안을 했다거나 예.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고 실제로 좀 준비하는 걸로 좀 알려져는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번 기자회견하면서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네. 사과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또 그거를 대통령이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다들 이 시점에는 김건희 여사 본인의 어떤 입장을 좀 듣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일리가 있죠. 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직접 나와서 영부인이 지난 일들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예. 또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여당 내 소위 말하는 친윤도 친한도 아닌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뭐 포천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 내 중간 그룹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용산 문제를 우리가 방어해 줄 테니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라는 네. 요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정치의 흐름을 보면 뭔가 사과를 하면 잘못이 아닌 게 잘못인 것처럼 둔갑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공세에 빌미를 주고 네. 야당이 그 공세를 할 때 이 여당 지도부가 그걸 그럼 방어해 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대통령의 뭐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가 질문으로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영부인이 직접 뭐 사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어떤 낮은 자세로 또한 진솔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국민들께 또 이 설득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2일에 윤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말을 범어사를 가서 얘기를 하셨던데요.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대통령과도 좀 가까우시니까 장해찬 최고가 보시기에 이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 당 내부에서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뭐
내부 총질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걸 따로 뭐 그 돌이 무슨 의미인지 여쭤보진 않아서 이것도 저도 예. 전적으로 추원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지금 사방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근데 똑같은 돌이라도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 더 아픈 돌이 있고 덜 아픈 돌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엄 특검 탄핵 하는 것들이 가장 뚫어내야 될 어려운 돌덩이죠. 네. 그런데 그 돌보다는 20년 믿었던 후배가 뒤에서 던지는 돌이 더 아프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돌인지 예. 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정말로 의미인지는 어떤 돌을 말하신 뭐 건지는 추측의 의미 영역이죠. 네. 예. 그리고 이건 어제 새롭게 좀 제기된 주장인데요. 2022년 대선 당시에 장해찬 최고도 대선 캠프에 좀 초기부터 들어가셔서 도왔으니까 네. 내용을 좀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 있잖아요. 원래는 원희룡 캠프에 있다가 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합류를 하면서 같이 맞아요.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씨가 작성한 보고서 또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료 삼아서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 본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대본 회의에 나가서 발언을 하는 네. 일종의 최고위원과 같은 역할을 대선 때 했는데 네. 제가 매일 권영석 선대본부장이나 윤지옥 상황실장과 회의를 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본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신용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캠프 내에서의 핵심이나 소위 말하는 실세는 아니었습니다. 예. 경선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도 아니고 그렇죠. 원희룡 장관 캠프에 있다가 원 장관이 정책본부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딸려온 식구였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캠프 내에서의 입지나 역할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캠프의 하부 조직에서 예. 어떤 논의가 있고 자기들끼리 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최상부 조직 아니었습니까? 네. 공식적인 지휘로나 예. 뭘로 보나 저희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뭐 심각하게 제가 권영세 당시 본부장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신용환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까지 채택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진영에 오래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총선도 네. 근데 넘어갔는데 나가시죠. 거기서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영을 바꾼 상황에서 공천도 못 받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처지에서 뭐라도 뒤늦게 이 흐름에 올라타서 네.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좀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의의가 있는 움직임이나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30일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이 좀 나올 걸로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TK 민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TK 지지율 이야기도 했고 그 대구 지역 유력 일간지인 매일신문의 최근 만평들을 한동훈 대표가 한번 보시라. 네. 유력 일간지의 만평인데 한동훈 대표를 유승민 전 의원에게 비유한 만평도 나왔고요. 네. 한동훈 대표를 동물 살모사에 비유한 만평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 대구 지역 유력 일간지가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로 유승민과 살모사를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예. 그리고 얼마 전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했을 때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 항의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소요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보수 진영 내부 전통 지지층의 반한 정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발목 잡는 걸 적당히 하라는 비판을 이런 분들이 뭐 다 극우라거나 뭐 이상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 경북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서 만평으로까지 나오는 상황을 좀 유의 깊게 보시고 100일 기자회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지만 특감 놓고도 뭐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감이라는 뭐 화두를 띄우거나 하는 내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네.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 발표해버리는 방식,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면담 이전에 일주일 내내 언론에다가 떠드는 그 방식, 그 일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고 메시지가 좋아도 한동훈 대표가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어우르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충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신지호 전략부총장 얘기 들어보면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전달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뭐 친윤계라든지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한 대표가 밑으로 해야 될 얘기를 공개적으로만 한다 이런 불만을 쏟아내지만 물밑에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네. 미루어 보면 이번 특감 같은 경우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물밑 대화가 전혀 없었잖아요. 예. 이분은 물밑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안 하고 언론에다 일단 때리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대통령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원내대표와 일처리에도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지호 부총장 말씀을 신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정치가 참 잔인하죠. 네. 친윤의 대표 주자였던 우리 신지호 부총장이 이제는 예. 친한의 대표 스피커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엊그저께까지 친윤이었던 걸 모든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방송 나와서 너무 지나치게 친한 스피커들이 막 또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야당처럼 구는 게 한동훈 대표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 내가 한동훈 대표라면 그 소위 말하는 친한 스피커들, 근데 한때 친윤이었던 친한 스피커들 방송 출연 좀 자제시킬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 배신자 같아 보이잖아요. 예. 살모사 무리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배신자 살모사 이게 약간 다 통하는 어떤 개념의 그런 비유. 근데 그게 네. 일반 지지자들만 말하고 웅성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일간지 만평에 실렸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예. 이런 걸 보고 김태흠 지사에게 전화해서 왜 나 욕해요 하는 것처럼 매일신문에 전화해서 왜 나 욕해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이 정도까지 만평이 나오지? 대구 경북 정서나 전통 보수 지지층 정서가 심각한가? 예. 어차피 내가 대선 주자가 되면 보수축 나 찍을 거잖아 라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번 총선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투표율이 제일 저조했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구 경북 출신들도 투표를 덜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투표율이 보수층에서 안 나오면 대선 당연히 못 이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한 대표가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전통 보수층의 민심을 아우르는 어떤 조치나 유화적인 메시지 행보들은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노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좀 같이 할 때가 취임 100일 네. 맞이해서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장해찬 최고가 아마 좀 소통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레드 파일이라는 걸 들고 가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좀 문제되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매도된 뭐 이제 적시된 거 뭐 비서관 행정관급이지만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행정관들 사이에서는 그 여당 대표의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한 약간 부글부글한 속내가 있다. 그래서 뭐 집단 행동, 기자회견 이런 걸 예고를 한번 했었어요.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 걸로 전해지나요? 부글부글 끓고 있죠. 뭐 대부분 제가 아는 선후배들입니다만 네. 보통 우리가 인적 쇄신의 타겟으로는 좀 중량급 인사를 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 중에는 김건희 여사 정말 연락처도 없는 젊은 행정관까지 거론해가면서 네. 찌라시를 듣고 이 젊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데 대해서 그들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30대 40대 행정관들이 많이 분노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대통령의 참모이고 밖에선 정치인이었더라도 네. 안에 들어간 순간에 이제 정치인이 아닌 실무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또 주위의 선배들이 많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네. 개인적 조언을 몇 명에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유례 없는 그런 채널A의 또 단독 보도로 젊은 행정관들이 뭉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네. 이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이다. 청년들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청년들과 뭐 면접하는 행사 뭐 이런 것도 하셨는데 네. 정작 죄 없는 청년들을 본인이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네. 청년들이 마음을 좀 열지 않을까. 자기와 관련 없어도 예.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청년 정치인들이나 청년 실무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년들이 마음을 결정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